안녕하세요. 요즘 K-팝, K-드라마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를 휩쓴 이 한류 열풍.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고 심지어 분단까지 된 나라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BTS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보통 한류의 성공을 얘기하면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건 정말 치밀한 기획과 우리 문화의 힘이 만들어낸 걸작이다, 이렇게 보는 낙관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저거 그냥 서구나 일본 문화 따라한 거고 금방 꺼질 거품이야 하는 좀 비관적인 시각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답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이 뻔한 논쟁 속에서 사실 우리가 다들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획되지 않은 어떤 거대한 힘이 한국의 운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로 우연성. 영어로는 contingency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의도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말 우연히 벌어진 사건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지금의 한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우연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 한국을 만든 결정적인 두 가지 우연의 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구조적 우연성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왼쪽엔 중국, 위에는 러시아, 오른쪽엔 일본. 정말 거대한 나라들한테 꽉 둘러싸여 있죠. 심지어 바다 건너에는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거인들 사이에 낀 엄청난 압력솥 같은 형국이잖아요.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혁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말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악착같이 해야만 했겠죠. 이게 마치 과거 근대 초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발전했던 유럽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기적 같은 행운을 가져다 줬다는 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1950년대에는 냉전이라는 상황 덕분에 미국의 엄청난 원조를 받아서 산업 기반을 닦았죠. 80년대에는 또 타이밍 좋게 남유럽에서 쇠퇴하던 자동차나 전자산업을 우리가 딱 넘겨받아서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90년대 외환위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 중국과 수교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렸고 그 덕분에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누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역사의 우연이 만들어준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연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 위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하나의 선. 네, 바로 그 분단선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실존적 우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반도의 분단은 정말 비극적인 역사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비극이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과의 치열한 체제 경쟁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집요한 열망이 생겨났죠. 또 이 분단 상황이 한편으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나 독재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온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 번영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이 구조적 우연성과 실존적 우연성, 이 두 가지 거대한 운연이 어떻게 한류라는 눈부신 성공으로 이어진 걸까요? 바로 여기서 세렌디피티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렌디피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운이 좋았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말 철저한 준비와 피나는 노력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우연한 기회를 딱 만났을 때 일어나는 창조적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굴러들어온 행운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행운인 거죠. 실제로 이 분석의 원작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분단 같은 역사적인 우연들이야말로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한국 문화만의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낸 핵심 재료가 되었다고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먼 옛날 이슬람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페르시아, 로마, 이집트 같은 초강대국들 틈에 낀 변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압박 속에서 여러 문화를 융합하면서 엄청나게 독창적인 문명을 꽃피웠어요. 어때요? 현대 대한민국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걸 보면 한류의 성공이 그냥 운이 아니라는 게 정말 명확해지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놀라운 성공, 이 한류의 흐름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렌디피티, 이 쟁취한 행운의 공식을 우리의 미래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분석에서는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완성도 높은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핵심이라는 거죠. 둘째, 판을 키워야 합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K-푸드, K-투어리즘처럼 더 넓은 분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동시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뜻밖의 기회를 확 낚아챌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를 전략으로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리게 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성공에 있어 제1요인은 행운이었습니다. 와,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을 만든 사람조차 결국 운, 다시 말해 예측 불가능한 기회를 잡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까요? 한류는요, 누군가 머리 싸매고 만든 거창한 계획의 산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냥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도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 겪어온 고난과 역사적인 우연들을 창조의 연료로 바꿔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는 거죠. 결국 한류의 미래는 어쩌면 이 하나의 질문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계획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예측 불가능한 우연들을 또 한 번의 멋진 세렌디피티로 만들어낼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